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3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종묘사직이란 낱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옵소서 하는데 종묘사직이 뭔가? 종묘는 무엇이고 사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종묘사직을 얘기할 때는 좌묘우사라고 한다. 네. 묘와 사가 있죠. 왼쪽이 묘고 오른쪽이 사다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자로 보면 종묘는 마루종이다. 마루라는 것은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다. 막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묘는 사당을 얘기한다. 사당묘, 으뜸이 되는 사당이다. 종묘는 나라의 사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집안에는 사당들이 있죠. 근데 나라가 가장 으뜸이 되는 사당이 종묘다. 예. 마루이므로 진면이 들어갑니다. 진면. 예, 집이 어떤 집이냐? 제사를 지내는 집이다. 보일신은 제사와 관련됩니다. 신과 관련됩니다. 그렇죠? 제사를 지내는 집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루다. 사당묘 이것도 집입니다. 건물입니다. 그래서 집음자가 들어갔다. 네. 거기에다 아침조가 들어갔습니다. 아침조. 자, 이 아침조는 우리가 흔히 조정이다 얘기를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아침에 모여서 나라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다. 예. 그런 곳인데 나중에 이제 재정이 분리가 되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것은 사당이 된다. 나라 일을 옛 어른들 보는 그곳에서 해야 된다. 사당 앞에서 나라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당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발음이 조가 묘로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건물이다. 이것도 건물이다. 라는 것이 기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직이라는 것은 토지신사예요. 이 사자는 우리가 많이 봅니다. 무슨 신문사, 회사, 상사, 네, 많이 보는 것이요. 근데 그것이 토지신을 얘기한다. 그리고 이것은 기장직이다. 기장이라는 것은 오곡의 하나인가요? 아주 예전에는 아주 중요한 곡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토지신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도 보일시자가 들어갔다. 흑토다. 토지신이다. 그렇죠?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거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가 이 글자이다. 그리고 기장이라는 것은 이제 곡물의 하나이므로 벼화자가 들어갔다. 오른쪽이 글자가 좀 어렵습니다만 날카로울 촉, 이게 보습, 농사를 짓는 기계, 그것이 날카롭다, 날카로울 척해서 어쨌든 농사를 지은 그런 곡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직이다. 예, 구체적인 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사전을 우선 보니 종묘라는 것은 역대의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던 사당이다. 예. 특히 조선시대에 역대 임금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던 왕실의 사당인데 태조 3년 착공하여 정전을 짓고 세종 3년에 영령전을 세웠으나 임진왜란 때 타버리고 광해군 덕인년에 다시 세운 것이 지금 종로 3가에 남아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종묘는 건축적으로도 특히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건축물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종묘를 본 제대로 된 건축가는 아마 입을 딱 버리는 모양이에요. 이런 위대한 건축물이 없다. 네.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들러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 종묘입니다. 네, 이렇게 되죠. 굉장히 긴 한 칸의 건물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깔아놓은 돌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마루종이라고 했습니다만 중요한 결자에 낱말에 많이 씁니다. 종교할 때 가장 큰 가르침이다. 으뜸되는 가르침이다. 종친이다. 종친회 이런 거 있죠. 종갓집이다 할 때 종이다. 종손이다. 종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주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가장 으뜸이 되고 또는 가장 먼저 어떤 것을 시작하는 그런 것을 종주라고 한다. 사당묘는 이제 종묘의 사당묘, 이것이 이 묘자가 무덤 묘자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좀 이 묘자가 들어간 것을 이 무덤 묘가 아닌가 이렇게 혹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사당이다, 문묘다.
물론 사당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무덤의 어떤 글쎄요 뭐 변형된 것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낱말로는 상당히 다른 글자를 낱말을 만든다. 문묘라는 것은 공자님을 모신 사당을 얘기한다. 그렇죠? 문선왕묘라고도 합니다. 공자님을 문선왕이라고도 하죠. 네. 무묘도 있습니다. 호반무를 써서 이것은 관우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 관우를 모신 사당이 무묘다. 관왕묘라고도 합니다. 관왕 또는 관제묘라고도 한다. 다 같은 말이다. 우리나라 서울에 가면 동대문 쪽에 이제 동묘가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묘다. 옛날에는 동묘, 남묘, 북묘, 서묘가 다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남묘는 남아있는 것 같은데 북묘와 서묘는 동묘로 다 합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관운장을 모시는 그런 사당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만덕묘라는 것도 가끔 우리가 듣습니다. 만덕묘. 네. 화양동 서원에 만들었던 우암 송시열이 이렇게 꼭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다. 결국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명나라 황제를 모시는 사당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만덕묘다. 네. 만덕묘라는 것은 만절필동이다. 그렇죠? 만 번을 꺾이더라도 황하는 반드시 동쪽으로 흐른다. 동쪽으로 흐른다 해서 만절필동. 이것은 사실은 말을 잘못 쓰면 상당히 욕을 많이 들어먹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죠. 이것은 굉장한 사대주의적인 그런 낱말이므로 우리가 알고는 있대 쓸 필요는 없다. 잘못 쓰면 정말 곤욕을 치르는 수가 있다. 여기에서 어쨌든 만동이 나와서 만동묘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제 묘당이라는 것은 조정을 얘기합니다. 정치를 논하는 곳을 조정이라고 한다. 그것을 묘당이라고도 한다. 사직은 이제 보면 나라나 조정을 이루는 말이다. 한 국가를 어떤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태사와 퇴직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다. 좀 어렵습니다. 태사와 퇴직은 뒤에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새로 나라를 세울 때 천자나 제후가 제사를 지내던 토지신과 곡신이다. 여기 토지신이죠. 이것은 이제 곡신이다. 곡물신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땅이 있고 먹을 것이 있어야 나라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태사와 퇴직을 아울러 일으키는 것이다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서울에 그 사직동에 가면 사직단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직공원이라고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보호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사직단이 있다. 여기서 앞에서 태사라고 나왔는데 조선시대 임금이 토지신에게 제사 지내던 사당을 태사라 하고 또 임금이 후직에게 제사 지내던 곳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후직에 보면 이제 직이라는 게 나오죠. 네, 직이라는 게 나오는데 중국 순임금 때 농사를 맡아보던 벼슬을 후직이라고 했다. 왜 이렇게 벼슬을 후직이라고 했느냐 하면 사실은 중국 주나라의 시조다. 그런데 성은 희씨고 어머니가 거인의 발자국을 밟고 잉태를 해서 낳아서 이제 불길하다 해서 이제 세 차례나 버렸어. 그래서 이름은 희라고 한다. 네. 그리고 이제 후직이 이제 순임금을 섬겨서 사람에게 농사를 가르쳤다. 그 공으로 후직이란 벼슬이 올랐다. 이것이 중국 주나라의 시조로 후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후직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것이 퇴직이고 또 토지신에게 지낸 것은 제사를 지내는 것은 태사라고 한다. 여기에서 사직이란 그런 말이 나왔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사는 토지신이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모일 사자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말이다. 특정한 날에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을 사일이라고 했습니다. 날일자를 붙여서 사일. 그리고 그러한 모임을 사회라고 했습니다. 사회. 네. 네. 그리고 사라는 것은 옛날 중국에서 25개의 가구를 모아서 하나의 그 단위로 해서 사라고 했다. 그래서 모인다는 뜻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예전부터 중국에는 사회, 사일에 모이는 모임을 사회라고 했다. 그런데 근대 미국이나 이런 데 서양에서 이제 외국말이 들어오면서 번역을 많이 했죠. society라는 서양 말을 일본 사람들이 번역할 때 예전부터 있던 이 사회란 말을 가지고 society를 번역한 것이다. 그 사회를 또 번역을 또 이렇게 앞뒤를 바꾸어서 회사라고 또 했다. 컴퍼니를 회사로 번역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상사란 말의 사도 다 번역에서 온 것이다. 네, 그렇지만은 기본이 되는 사회라든지 또는 사자 이런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좌묘우사라고 했습니다. 묘는 왼쪽에 있다. 묘는 종묘를 얘기하죠. 종묘는 왼쪽에 위치하고 사직은 오른쪽에 위치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 궁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나라를 보면 경복궁의 오른쪽, 네, 경복궁의 오른쪽에는 이렇게 사직이 있고 경복궁의 왼쪽에는 종묘가 있다. 그것을 이제 좌묘우사라고 한다. 우리 그림을 제가 재밌는 게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만 여기 경복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울시까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쪽에 사직단이 있다. 경복궁의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여기에 이제 종묘가 있다. 네,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죠.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 보는 위치다. 그렇게 되면 사직단이 왼쪽에 있죠. 그리고 종묘가 오른쪽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일종의 서양식 지도입니다. 우리나라 또는 전통적인 동양의 기준으로 하다 보면 이것이 경복궁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경복궁에서 앞을 내다보는 것이에요. 경복궁에서 남산 쪽으로 본다. 임금은 남면이라고 해서 남쪽을 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복궁에서 이렇게 남쪽을 본다.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사직단이 있다. 우사가 있다. 왼쪽에 종묘가 있다. 네, 좌묘 우사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것은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 어떤 작가님께서 우리 것을 보는 시점을 갖춰야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 좌묘 우사가 아니죠. 네, 그렇죠. 좌묘 우사가 아니고 여기서 보면 좌사 우묘가 된다. 이것은 아니다. 원래 우리는 좌묘 우사다. 동양의 어떤 위치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도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묘사직이다. 네, 종묘사직이라는 것은 나라의 근간이다. 종묘사직이 없으면, 종묘와 사직이 없으면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옛 생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종묘사직이라는 낱말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사실 우리 구독자님께서 종묘와 사당을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패, 신주 이런 것을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한 번에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너무 길어서 일단 종묘사직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종묘와 사당, 오늘 종묘를 배웠기 때문에 종묘와 사당은 이제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위패라든지 신주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한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